정말 적게 먹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데 이젠 더 이상 살이 안 빠지죠. 그래서 더 안 먹는데 다리 막 종아리 발목은 이렇게 더 붓고 체중은 더 늘고 내 노력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내 건강과 내 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은 50세 전에 완경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인가 요즘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1kg가 쪄 있어요. 이번에 체중 5kg 감량 목표로 요즘 핫한 박용호 박사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탄고지, 키토 식단을 꾸준히 해오는 중이라서 이미 하고 있는 제 식습관이고 그냥 제 식단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 정말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디톡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이 정보들 나만 알고 나만 건강하고 예뻐지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 공유할게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되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딱 한 달만 같이 해봐요. 이렇게 후기 보니까 한 달, 두 달 쭉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2주, 4주 간격 하다가 정체기 오거나 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표가 5kg 감량이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한 달 3kg가 최대치이긴 해요. 4주로 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자신의 감량 패턴을 잘 떠올려 보시고 기간 설정해주세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장점은 허용 음식군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장점이죠. 굶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어가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본인이 먼저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그간의 설탕, 밀가루, 튀김, 범벅 등 가공식품의 맛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독하고 공장 기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쉽게 예전 몸으로 잘 안 돌아가게 돼요. 그 느낌을 알거든요. 지금부터 박용호 박사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 플랜 나가니까 구독, 저장, 공유해두시고 따라해보세요. 저는 이 영상 찍고 있는 오늘 이미 식단은 다 먹었고요. 1시부터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는 단식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2대 12, 12시간 먹고 12시간 단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살안찌는 몸 만들기 프로젝트 1주차 첫 번째, 매일 가벼운 운동을 꼭 해주세요. 식후 30분 걷기 정도, 걷기도 좋고 또 그동안 운동 아예 안 했던 분들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되 시간 절약과 부상 방지를 위해서 PT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재활치료 전문 PT샵으로 가세요. 물리치료사 출신 PT 선생님들 정말 좋고요. 이렇게 자신의 운동 구력과 연령대를 고려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돼요. 운동과 이 식단대로 이렇게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초반엔 살이 정말 쑥 빠질 겁니다. 이때 근육의 수분량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인바디 재면 근육량도 감소되어서 나오거든요. 이럴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인바디는 근육량과 지방량의 수분과 혈액을 따로 감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면 근손실이 나는 것처럼 수치가 잡혀요. 주의할 점은 식사를 클린하면서 전에 가리지 않고 마구 먹던 습관과 비교해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기초 대사량도 떨어질 수 있고요. 요럴 때 정체기가 오는 겁니다. 이 정체기가 오면 정신적으로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제 경우는 정체기가 오면 막 악에 받쳐서 식단을 더욱 타이트하게 쪼이거나 식사량을 더 줄이거나 운동량을 절대적으로 2-3시간을 더 늘려버리거나 좀 과하게 가더라고요. 이럴 때 주위의 전문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말리죠. 더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오히려 운동량도 차라리 좀 줄여야 된다고 조언들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막상 그 당사자가 되면 불안해서 뭘 못 먹어요. 뭘 먹기 시작하면 금방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대로 건강한 음식 구성으로 섭취량을 늘리면 이렇게 또 살이 바로 쪄버립니다. 요요가 오죠. 체중이 3kg에서 5kg 증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2-3일 안에 넘나드는 게 지금 한 3달 정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중이 고점에서 고정이 돼서 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는 올라가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늦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체중이 고정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혹시 그간 운동을 잘 안 하셨던 분들은 근육량을 좀 더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먼저예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매년 그나마 있던 근육에서 1%씩 또 감소되기 때문에 굶어 빼면 구멍 나죠.
또 이제는 그렇게 뺀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고요.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배가 고파서 더 먹을 걸 찾게 되거든요. 근손실 예방을 위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단백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1주차는 저탄수 식단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첫 3일 동안 짧은 간헐적 단식도 병행해서 그간 막 내가 꾸역꾸역 나쁜 거 먹느라고 그거 다 소화시키느라고 너무 애썼던 내 위장관과 인슐린 호르몬에게 휴가를 좀 주세요. 간헐적 단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저처럼 16대 8, 18대 6, 24시간 이상 단식을 바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식 처음 하는 분들이나 이미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온몸에 온 사람들한테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암, 당뇨 등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세요. 1일차에는 근손실을 최대한 막고 빠른 단백질의 흡수를 위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 형태로 드시는 거예요. 쉐이크는 박용우 박사님 거 드셔도 되고 좋은 거 찾아서 드셔도 돼요. 우리 보통 나쁜 탄수, 가공탄수 이런 거 막 먹어서 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단대로 갑자기 탄수를 딱 끊어버리면 평소에 먹던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내 몸이 이제야 막 저장해둔 탄수화물 지방 쓰면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혹시 음주나 흡연 끊을 때마다 금단 증상 나타나시거나 하는 분들 있죠?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라고 해도 배가 고프고 자꾸 단 거 땡기고 더 이제 심해질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내 배가 허기를 느끼기 전에 채소나 플레인 요거트, 두부 구이, 두부 샐러드 등으로 충분히 양껏 배불리 드세요. 처음 저탄고지 시작하시는 분들은 케토시스라고 금단 증상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배고프고 두통 오고 막 죽겠어요 하시겠지만 이건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몸이 그간 막 축적돼 있던 그 단맛, 당을 달라고 막 쪼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차 허용 음식을 배불리 드셔서 공복감을 없애주세요. 4일차부터 5, 6일차까지 점심 한 끼는 저탄수화물식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현미, 잡곡 3분의 2공기 또는 흰쌀밥 반 공기를 일반 채소 가득한 건강식단에 추가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간 탄수화물 없이 잘 쉬고 있었던 위장기관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죠. 이때 탄수는 반드시 건강한 탄수화물이어야지 빵, 떡, 면 이런 밀가루나 기타 가공품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첫 주 식단의 메인 포인트예요. 그간 나쁜 것 먹느라고 오염되고 과부하 걸렸던 우리 몸과 장기에게 휴식을 주고 다시 건강한 탄수를 넣어준다. 아시겠죠? 살 안 찌는 몸 만들기 2주차. 두 번째는 2주차에는 저녁도 일반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되 단백질군을 항상 포함한 밥상이어야 합니다. 운동도 최소 15분 이상은 꼭 해주세요. 그래야 더 효과가 있어요. 이때 운동은 살 빼기 위한 과격한 운동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동안 망가진 지방을 잘 쓰지 못했던 내 몸이 지방을 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는 자극을 주는 용도로 운동을 써주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도 50번 앉아있으면 10분 걸어다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앉아있는 습관을 끊어주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저도 스트레이트로 몇 시간 쉬지 않고 운동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50분 앉아있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움직이는 건 정말 잘 안 하게 되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운동하고 잘 먹으면 살이 빠지겠어요? 근데 이 방법은 잘못된 패러다임이었던 거예요. 그간 우리는 너무 다이어트 산업과 헬스 PT 산업의 그 마케팅에 속아서 꼭 온몸을 혹사시켜서 지방을 태워야만 또 저칼로리로만 먹어야만 살이 빠진다고 잘못 배워서 몸이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변한 거죠. 간헐적 단식도 병행하시라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14시간 공복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14시간 공복 또는 7시간 이상 꼭 숙면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걸쳐서 단백질도 드셔줘야 되는데 2주차에는 일주에 하루 정도는 14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서 단식도 해보시고요. 아니면 전날 내가 6시에 식사를 끝냈다면 다음날 6시까지만 먹고 또 몸을 비워주고 아니면 다음 6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턴을 좀 맞춰주세요. 내가 언제든 음식을 먹어줄 걸 알기 때문에 내 몸은 기초 대사량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안 먹고 굶으니까 내 몸이 음식만 들어오면 좀 비축해둬야지 하고 바로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음식을 다 지방으로 저장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되지만 또 몸도 계속 들어오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좀 더 붓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분비되고 이러면서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살이 더 이상은 안 빠지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매일 양질의 식단과 수면을 공급해주는 게 이 식단의 포인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렇게 내 자신의 욕구를 이겨가면서 어렵게 안 되는 음식들 다 피하고 운동했는데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또 요요가 오고 이제 요요의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살 빼신 분들이 왜 다시 찌면 20kg, 30kg씩 이렇게 확 늘어버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반드시 4주차까지는 이렇게 한 사이클 돌 때까지는 참아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사람이니까 중간에 폭식할 수 있어요. 나쁜 음식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마다 이 나약한 내 자신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그냥 다음날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번 폭식했다고 포기하고 다시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초고도 비만으로 평생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4주 동안은 무조건 설탕, 밀가루, 술까지 다 금지. 나쁜 탄수화물 중독된 경우 너무 안 먹으면 또 터져버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조금씩 하루의 양을 정해놓고 드세요. 1, 2주차는 이런저런 적응기 거치면서 명형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망가진 몸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던 게 다시 붓고 간이나 또 근육, 췌장 이런 데 끼어있던 기름, 피하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다시 작동시킨다든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엇보다 몸으로 느끼게 돼요. 요때 가서 인바디 검사 해보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제 다이어트 패턴에 따른 체성분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20년간 다 있고요. 굳이 인바디 안 해도 남들이 먼저 살 빠졌냐 예뻐졌냐며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지도 골반이나 엉덩이 낌 없이 그냥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휙휙 움직이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체크 꼭 해보세요. 일주일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주차 해보시고 그리고 3주, 4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첫 주는 아마 근육이 조금 빠질 텐데 두 번째 주부터는 근육이 다시 좀 붙을 거예요. 왜냐면 그 빠졌던 체수분량이 다시 붙을 테니까. 그리고 또 체중도 그만큼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지방량이 본격적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다시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내 몸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살 안 찌는 몸 3주차. 세 번째, 이 3주차가 제일 고비예요. 원래 1, 2주차는 정신력으로 버티잖아요. 꼭 3주차 들어서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몸은 환경이 한번 바뀌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고 완전히 바뀌는데 최소 3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차가 나랑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밀고 나가야 돼요. 오히려 인바디나 체중계를 안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식단. 3주차에는 24시간 단식을 2번을 하게 돼요. 이게 연달아 하면 몸이 또 굶는지 알고 대사량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속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단식으로 하는데 이걸 간격을 떨어뜨려줘서 한 번 하고 2, 3일 후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아직 단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 18시간 정도까지 버티는 걸로 해주시고 못하겠어. 기운 없어. 당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그냥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허용된 음식 안에서 좀 풍성하게 식사를 하세요. 그때 정신줄 놔버리면 그간 1, 2, 3주 고생한 게 다 도로함을 타불대면서 폭식하게 되고 그럼 또 포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공복 시간을 좀 늘려가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수월하게 부드럽게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24시간, 18시간 그거 다 안 채우셔도 되고요. 이제 좀 탄력이 붙으면 3주차에는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살 안 찌는 몸 만들기 4주차. 네 번째, 앞에 해왔던 걸 그대로 지속 잘 하셔서 마무리 딱 끝내시고 그 다음 유지기 넘어가시면 돼요. 한 달 만에 혈압,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끊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지방간 열심히 달고 사시던 분들도 간 수치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간장약 드시던 분들도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 왜 그동안 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원래 지방은 가장 큰 원인이 술하고 과당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4주 동안 딱 끊어보니까 우리 몸에 재생 능력이 생기면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죠. 이 인간의 인체가 가진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재생 능력입니다. 간이 75%, 80% 이렇게 떼서 남한테 줘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그만큼 재생 능력이 좋은 게 이 장기란 말이에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소견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세요. 혈압약 끊을 수 있게도 될 텐데 이것도 의사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시고, 콜레스테롤약, 간장약 이런 것도 의사와 상담해서 한번 끊어볼 수 있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수치가 더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렇게 살도 빼고 내 건강도 되돌릴 수 있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4주 다이어트 플랜, 내 몸 되살리는 건강 다이어트 저와 함께 한 달간 진행해보세요.